안녕하세요. 일산 등산개미입니다. 오늘은 등산하는 법, 하산하는 법, 걷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몇 살인데 걷는 걸 배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이 크게 도움이 안 되실 거고요. 저처럼 매일 등산하면서 20년 이상 관절을 보호하면서 등산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등산 후에 종아리가 아프거나 하면 가장 등산을 못하는 거고요. 허벅지가 아픈 게 그 다음, 엉덩이가 아파서 어디에 앉을 때 엉덩이가 아프다면 등산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등산 시에는 힙을 최대한 뒤로 빼고, 그리고 계단을 올릴 때 뒤꿈치부터 해서 중요한 건 다리를 쭉쭉, 뒷다리를 쭉쭉 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체 근육은 전체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 30%가 대둔근입니다. 즉 엉덩이 근육이죠. 저는 처음에 등산이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 계단에서 매일 28층을 오르고 내리고 연습을 했었는데요. 계단을 오르내리면 사람들이 보통 무릎이 너무 안 좋아지지 않아? 하는데 제대로 걷는 법을 알면 절대 무릎이 아프거나 나빠지지 않습니다. 자, 등산하는 모습을 보시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높은 계단들은 우리나라 산에선 엄청 많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비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계단들을 보면 굉장히 반가운 겁니다. 자, 이런 계단을 올라갈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뒷다리를 쭉쭉 펴주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빠르게 오를 때 사람들이 뒷다리를 펴지 않고 빨리 올라가다 보면 종아리만 굉장히 아프고 처음에는 잘 올라가는데 한 2-3km만 가도 너무 힘들어서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도 이렇게 뒷다리를 쭉쭉 펴면서 걸어 올라가면 나중에는 굉장히 쉽게 올라갈 수 있고요. 장시간 보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항상 올라갈 때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올라가는데요. 그래야지만 허벅지의 힘, 엉덩이의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제가 등산을 하면서 여러분들 여쭤봤는데 20년 등산하신 분들은 어떻게 걷는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처음에 등산이 어려웠기 때문에 매주 한 번씩 재활의학과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서 등산을 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등산을 했거든요. 이렇게 뒷다리를 쭉쭉 펴면서 등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게 잘 안 되면 보폭을 크게 하면 저절로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게 돼요. 처음에는 종아리를 쓰는 건 굉장히 쉬운데 엉덩이를 쓰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자, 계단 올라갈 때도 계단을 2칸씩 올라가잖아요. 그럼 저절로 종아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절로 엉덩이를 쓰게 됩니다. 물론 자, 이거 말고도 또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등산화를 신을 때 발목이 높은 등산화를 신잖아요. 그러면 종아리를 쓸 수 없습니다. 제 주변에 저한테 등산을 권해줬던 친구들,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은 저보다 등산을 많이 했지만 종아리만 굵어졌어요. 자, 그 이유를 보면 계속 빠르게 올라가는 데만 계속 치중하면 종아리만 굵어집니다. 멀리 못 가요. 오랫동안 등산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저처럼 이제 계속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뒷다리를 쭉쭉 펴는 연습을 하면 장시간 보행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습을 꼭 해보시고 2칸씩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연습이고, 등산화 발목이 높은 거를 신으면 저절로 엉덩이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빠르게 못 걸어요. 자, 지금 저렇게 걷는 모습은, 저 모습은 뒷다리를 쭉쭉 펴지 않고 있죠. 저게 종아리를 쓰는 겁니다. 그럼 종아리만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꼭 천천히 걸어 보시고 시간이 지나면 빨리 걸어도 뒷다리를 쭉쭉 펼 수 있게 됩니다. 초반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동행하시는 분들이 좀 기다려 주는데 나중에는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자, 엉덩이를 쭉 빼고 저렇게 뒷다리를 쭉쭉 펴고 올라가시면 충분히 오랜 시간에 그리고 빠르게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금 보시면 계단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거든요. 발의 중간 정도를 계단에 걸고 발을 뒤로 쭉쭉 펴면 저절로 스트레칭이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저절로 스트레칭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지금 제가 2칸씩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2칸씩 올라가면 저절로 또 역시 올라갈 때
종아리보다는 허벅지와 엉덩이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산 얘기하겠습니다. 하산은 거꾸로 이제 내려갈 때 어떻게 하냐면 발꿈치로 내려가야 돼요. 그 힙은 또 역시 최대한 뒤로 빼보는데 하산에서 힙을 뒤로 빼는 게 처음엔 되게 어색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두 발이 항상 지면에 닿게 하고 되도록 소리를 안 나게 합니다. 지금 발의 모양을 볼 텐데 발에 엄청나게 많은 근육이 있거든요. 발은 앞부분의 발끝 부분부터 천천히 닿게 하고 소리를 안 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무릎 위쪽에 있는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당긴다라는 걸 알 겁니다. 그게 굉장히 돼요. 즉 지금 저렇게 내려갈 때 뒷다리가 받쳐줘야지만 이게 계속 가능하거든요. 근데 뒷다리 받쳐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뒷다리가 받쳐주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계속 연습해 보면 허벅지 위, 무릎 위에 있는 근육이 점점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 절대 무릎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량, 충격량이라 그래서 충격의 양은 똑같지만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이 시간을 길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물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즉 어떤 충격을 받을 때 시간을 길게 하면 그만큼 힘이 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발끝부터 닿으면 발에서 아주 많은 근육들이 압력을 균등하게 분산하거든요. 우리가 스틱을 손에다 잡을 때 스틱 잡아서 스틱의 그 끈이 손에 있는 여러 근육의 압력을 분산시켜 주기 때문에 팔목에 무리가 안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려갈 때도 발 앞끝이 닿으면서 시간을 굉장히 길게 해주면, 그러면 무릎에 무리가 안 갑니다. 저절로 무릎에 안 갑니다. 간혹 제가 이제 등산을 되게 좋아하고 잘 하니까 너는 왜 이렇게 등산하는데 다리가 가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다리가 등산한다고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벌크업이라는 것은 보통 뭐 데드리프트나 이런 걸 통해서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해야지 근육이 벌크업이 되는 거고요. 저처럼 매일 일일 일산 하잖아요. 그러면 디펜션이라고 해서 근육이 쭉쭉 갈라지면서 잔 근육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런 근육이 훨씬 좋은 근육이고요. 벌크업된 근육은 힙을 한 번에 낼 수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경사면을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경사면을 내려올 때 초보분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거꾸로 내려오면 돼요. 자, 우리가 올라갈 때는 별로 경사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으나 내려갈 때는 경사에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내려갈 때 거꾸로 내려가면 돼요. 물론 처음에는 거꾸로 내려갈 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프릭션이라고 해서 마찰을 크게 저 지면에 발을 전부 다 접촉면을 크게 하면 마찰이 크게 되기 때문에 절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물론 등산화는 되도록 꼭 신으셔야 되고, 일반 운동화로 저렇게 내려오면 특히 겨울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뭐 뭉쳐야 찬다 뭐 이런 데 보면은 모태범인가 그런 선수들은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두꺼운데 오래 뛰질 못해요. 반면에 뭐 허민원가 이런 선수들은 굉장히 다리가 가는데 철인 3종 경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등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각선미가 좋아져요. 특히 여성분들은 하체가 뭐 종아리가 두꺼우니까 걱정하는데 잘못 걸어서 그렇고요. 종아리가 굉장히 이뻐지고요. 그리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 벌크업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힘이 좋아지고요. 하루하루 많은 걸 먹고 술을 마시고 많은 행동을 해도 그래도 계속 체력이 유지되는 겁니다. 굉장히 피로가 빨리빨리 회복되는 게 데피니션된 근육이에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내려오는데요. 이렇게 내려올 때 굉장히 빨리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똑같아요. 발의 앞꿈치가 계속 먼저 닿으면서 충격을 계속 완화해 주고요. 그럴 때 그 충격 완화가 뒷발이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주는 게 꽤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틱을 이용해서 충격을 분산해 주는 정도만 스틱을 활용해야지, 스틱으로 모든 몸을 지탱한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상체, 특히 어깨나 팔꿈치에 나중에 굉장히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틱은 좌우 균형 잡고 그리고 뒷발이 버텨주는 거를 보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산은 반드시 앞꿈치, 등산할 때는 뒤꿈치를 닿는 겁니다. 제가 정말 많은 분들하고 얘기해 봤지만
오래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닙니다, 등산은. 그리고 하산하면 반드시 저렇게 발목 스트레칭 정도 해주시고, 저렇게 하면 발목과 허벅지 뒤에 햄스트링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걷는 중에 저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건 뭐냐면 허벅지 뒤로 이렇게 잡는 거 있잖아요. 저렇게 하면 특히 이 햄스트링과 허벅지 뒷근육이 쭉 풀립니다. 등산을 할 때 올라가기 전에 준비 운동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거의 쉽지 않고요. 내려올 때 내려와서 한 1분도 안 걸려요. 저 정도 해주고요. 혹시 그래도 무릎이 걱정되면 슬개골 보호대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 슬개골은 보호해 줄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이걸 보호한다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니고요. 주변 근육을 발달시키면 슬개골은 저절로 보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릎을 안 쓴다고 해서 보호되는 건 절대 아니죠. 자, 오늘은 등산하는 법, 하산하는 법, 특히 등산, 하산할 때 엉덩이를 써서 등산 후 엉덩이가 아프면 가장 좋은 겁니다. 감사합니다.